요새는 가공식품 중에 제로 슈가 제품들도 많이 나오는데 구매해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품과 제품은 안전하니까 당뇨 환자들도 좀 편하게 섭취해도 되지 않을까? 매일 먹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러시는데 주변에서 당뇨 진단 받았다는 이야기들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당뇨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3년 대한당뇨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30세 이상의 성인 중 약 16.7% 정도가 당뇨를 가지고 있고 50대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20%를 넘어섭니다. 원인들을 좀 살펴보면 서구화된 식습관부터 운동 부족이라든지 생활 습관과 연관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초기 단계부터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준다면 당뇨 진행을 늦추거나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 그리고 핀란드에서 시행했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50% 이상의 당뇨병 발병률을 낮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식습관이 당뇨를 극복하는 키워드인지도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혈당 조절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라이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당뇨를 극복하는 가장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정말 많은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라든지 혹은 식이요법들이 있는데 건강한 식사나 식이요법들을 결국에는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본적으로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과 운동을 하는 것이 당뇨 극복의 처음과 끝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볼게요.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하기입니다. 운동은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데 고강도의 운동부터 바로 하기보다는 걷기 정도처럼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하시고 근력 운동도 바로 하시기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시도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평소에 배워보고 싶었던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 가장 쉽게는 자기 전에 혹은 일어나자마자 10분 내외의 스트레칭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겁니다. 집안에서 하는 홈트라든지 관절이나 허리가 아플 때도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스트레칭 등 집안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컨텐츠들도 정말 많잖아요. 양치하실 때 3분 스쿼트 하시는 것도 정말 괜찮거든요. 일상에서 좀 가볍게 움직여보는 운동부터 차근차근 꼭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규칙적인 식사도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겠지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민감도,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는 뇌가 언제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구나 하고 기억을 하기 때문에 먹은 음식을 저장하기보다는 활동 에너지가 더 활발해집니다. 반드시 규칙적으로 식사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은 불규칙한 식사 패턴을 가진 환자들이나 식사를 자주 거르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공복혈당 장애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도 있었거든요. 연구들만 보아도 규칙적인 식사가 혈당 안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뇨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내가 현재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규칙적으로 운동은 잘 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앞서서 반드시 규칙적인 식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끼니를 고르라면 아침 식사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도 전날 저녁을 7시나 8시 안으로 식사 마치시고 약 12시간에서 14시간의 공복을 유지한 다음날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에 가볍게라도 아침을 섭취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현실적인 이유로 아침을 먹지 않았던 오래된 습관 때문에 아침 식사 거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내가 규칙적으로 식사를 잘 하는데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서 혈당 조절이 마음처럼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공복을 했는데도 오전 혈당이 굉장히 높은 당뇨 환자분들도 실제로 많으시고요. 오랜 공복 시간의 효과도 잘 잡아주고 식후에 고혈당도 예방할 수 있는 첫 끼니를 섭취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필요한 음식들이 바로 당부화 지수가 낮은 음식들로 첫 끼니
혹은 아침 식사를 구성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을 낮게 유지해줄 수 있는 당부화 지수가 낮은 아침 추천 식재료를 한 5가지 정도를 선정해 보았는데요. 바로 녹황색 채소와 달걀, 두부, 견과류, 귀리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등의 녹황색 채소들은요, 당부화 지수가 대부분 15에서 30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라든지 비타민과 무기질들이 풍부하고 칼로리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팔방미인과 같은 식재료입니다. 아침에 샐러드나 찜으로 가볍게 섭취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달걀은 당부화 지수가 0, 두부는 한 15 정도 됩니다. 두 식품 역시 혈당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해줄 뿐만 아니라 포만감도 더해주죠. 견과류도 당부화 지수가 20에서 30 내외로 낮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아몬드 10알, 호두 2-3알 정도를 함께 섭취를 하면은 견과류에 들어있는 좋은 불포화지방산도 함께 섭취가 가능합니다. 아침으로 견과류를 드시는 게 불편하시다면은 오후 간식으로 활용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아침에도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보통 흰쌀밥이나 흰빵은 당부화 지수가 70 이상으로 고혈당 식품에 속합니다. 흰밥보다는 현미나 여러 잡곡을 넣어서 밥을 하면 더 좋은데요. 이때 귀리를 추천드린 이유는 여러 잡곡들 중에서도 식이섬유가 상당히 높은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을 낮추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지요. 여러 가지 잡곡을 함께 넣어서 쥐때 귀리도 함께 포함을 해서 짓는다면 100 미만 섭취할 때보다 훨씬 식이섬유도 높고 혈당도 더 낮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단맛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설탕 대신 쓸 수 있는 단맛이 필요하다면 스테비아라든지 에리스리톨 같은 천연 대체당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대체당들은 정말 아주 작은 소량만으로도 단맛을 내주기 때문에 칼로리나 고혈당에 대한 큰 이슈 없이 단맛을 좀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단맛에 대해서 건강한 방어벽을 쳐줘야 하는 질병이거든요. 정말로 내가 단 게 필요하다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천연 대체당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요새는 가공식품 중에 제로 슈가 제품들도 많이 나오는데 구매해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품과 제품은 안전하니까 당뇨 환자들도 좀 편하게 섭취해도 되지 않을까? 매일 먹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러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제로 슈가라든지 대체당 같은 거는 정말로 내가 단맛이 땡길 때 한 번씩 섭취하시면 좋은 거고요. 이 역시 지속이 되다 보면은 단맛을 자꾸 찾게 되는 습관이 돼버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뇨 치료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는요, 단맛을 좀 다스려 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과일에서처럼 자연으로 얻을 수 있는 단맛으로 대체를 해보시거나 견과류,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 같은 식품을 좀 섭취를 해서 단맛 자체에 대한 갈망을 조절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삭아삭, 으드득, 씹는 소리 자체가 경쾌하거나 씹는 과정이 좀 길어지는 음식들은요, 실제로 그 과정을 통해서 뇌가 소리와 씹는 것들을 통해 단맛을 자연스럽고 만족스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단 것에 대한 갈망을 좀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를 조절하는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당뇨를 관리하려면은 정말 작은 습관들부터 재정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첫 식사,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는 것, 단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있어서 스스로 대처법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당뇨 관리에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임상영양사 이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